스자보가 첫 번째 임무가 상당히 잘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레지스탕스 조직은 뭐 이제 힘들게 됐으니까 그건 그렇다 쳐도 그 주변에 나치 독일이 군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스자보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제 알려진 거거든요. 정찰이 다 된 거니까. 예, 그래서 아주 정찰을 잘 했다. 스자보는 이제 런던으로 귀환을 하게 됐죠.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 상당히 이제 고무됐을 거고 그래서 또 다른 임무가 주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얼마 뒤에 실제로 이제 두 번째 임무가 주어져요. 근데 이 두 번째 임무가 바로 이제 스자보의 운명을 가른 이제 작전이었거든요. 이 작전은 언제 벌어지냐면은 D-Day,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던 6월 6일을 전후해서 이제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스자보는 역시 프랑스로 이제 침투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로 침투해서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침투하기 전에 나치 독일의 통신망을 교란하고 전력을 분산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이 부여가 돼요. 하지만 이 작전이 이제 끝이 상당히 이제 안 좋게 끝나고 말았는데 물론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에 성공했죠. 하지만 스자보와 그다음에 그 같이 움직였던 레지스탕스들은 이제 그 독일군에 다 체포가 되거든요. 근데 이 작전은 처음부터 상당히 많이 좀 꼬였어요. 왜냐면은 당시에 6월 6일을 전후해가지고 그 노르망디 지역이라든가 그러니까 도버 주변으로 해서 악천후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자보의 침투도 차일피일 계속 좀 뭐 하루 이틀 계속 미뤄져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연기가 된 끝에 6월 8일이면은 연합군이 6월 6일 날 노르망디 상륙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죠. 그래서 한 6월 8일경에 프랑스 중남부 지역으로 해서 레지스탕스에 합류하는 이제 그런 임무를 띠고 낙하산으로 이제 침투를 하게 돼요. 근데 당시에 이 스자보가 침투했던 레지스탕스 조직은 상당히 역량이 약했어요. 역량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레지스탕스 조직과 좀 협력을 해서 반나치 이제 격퇴전을 벌여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으로부터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의 레지스탕스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 상황인데 당시 이제 통신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변치 않다 보니까 직접 가서 이제 전달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같이 협력을 하자,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이러이러한 작전에 같이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스자보와 그리고 두 명의 레지스탕스 프랑스 요원들과 같이 이제 그 옆 지역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돼요. 6월 10일경에. 근데 이들이 워낙에 레지스탕스 활동이 미약하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놓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또 주변에서 어떤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전혀 안 됐어요. 그것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협력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그 과정 상황에 대해서조차도 정보가 수집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노르망디는 이제 프랑스의 북쪽이잖아요. 근데 남쪽에 주둔하고 있던 기갑사단이 나치 독일의 기갑사단이 연합군의 상륙 소식을 알고 이제 북진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중남부 쪽에 침투해 있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결국은 이제 스쳐서 지나가는 거니까 일로 올라가는 거니까 스쳐 지나가든지 아니면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걸 몰랐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건 뭐냐면은 당시에 나치 독일이 프랑스인들에게는 운전을 금지시켰었어요. 막 아무래도 이제 그 점령지니까 뭐 이제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치 독일 자신들만 이제 운전을 할 수 있게 하고 프랑스인들은 운전을 금지시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스자보 일행이 출발할 때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냐면은 자전거로 가자. 자동차로 가면 금방 들킬 수 있으니까 독일군한테 들킬 수 있으니까 자전거로 가자.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근데 50km를 자전거로 가자니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냥 자동차를 타고 가자. 이제 이런 이제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은 자동차로 가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잘못 결론 내린 거지. 바로 그 두 가지가 이들이 출발을 하고 얼마 뒤에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출발을 하고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나치 독일이 검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검문소를 설치해놓고 검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치 독일은 당시에 독일군들은 이들을 알고 이들의 행동을 알고 검문소를 설치한 건 아니거든요. 당시에 그 이 검문소를 설치한 사람들이 바로 그 우려했던 기갑 사단이었는데 그 기갑 사단에 있던 대대장이 레지스탕스와 전투를 벌이던 중에 납치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레지스탕스를 잡기 위해서 검문소를 설치해놓고 이제 그 도로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바로 이 스자보 일행이 이제 지나가게 돼요. 근데 멀리서 물론 이제 멀리서 확인을 했겠죠. 독일군이 검문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자신들이 프랑스인들인데 2명은 프랑스 요원들이거든요. 레지스탕스 요원. 그리고 자신들은 또 무장 그 당시에 이제 스텐 기관총 그리고 수류탄도 몇 개 가지고 있었고 그거 가지고 되는 건 이렇게 아니지, 무장을 사실.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게릴라니까 그러니까. 게릴라 그런 소규모의 무장이라고 하더라도 검문에 걸리면은 뭐 바로 이제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레 겁을 먹고 차를 세우고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쪽에서 봤다는 얘기는 저쪽에서도 봤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독일군들이 검문을 하다가 수상하게 여겼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무언가를 들고 달아나는 걸 보니까 무기 같다. 그래서 뭐 위협 사격도 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격전으로 이제 발전을 한 거죠. 이들이 이제 당시 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자신들을 잡히면은 이제 뭐 거의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교전을 이제 같이 이제 벌이게 된 거고 당시 기갑사단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장갑차 같은 것도 이제 그러니까. 출동을 해서 이들을 이제 체포하려고 교전을 벌이면서 장갑차도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교전을 벌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교전을 벌이다가 아무래도 수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습속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도주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좀 스자보가 좀 불운한 게 뭐냐면 훈련하다가 다리를 다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좀 재발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제 여기 이때 부상을 입게 돼요. 거기다 뭐 탄창이라고 해봐요. 얼마나 돼? 예, 그 당시 한 8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탄창도 소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대로 이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체포가 돼가지고 SS 보안대라고 하는 이제 그곳으로 체포돼서 구금이 돼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파리에 있는 게슈타포로 이송이 돼서 거기서 또 이제 그 고문까지 당하면서 이제 신문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레지스탕스 어떤 조직과 관련이 돼 있느냐, 혹독한 이제 고문을 당하고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당시에 근데 이제 나치 독일이 굉장히 전세에서 밀리고 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더 악랄해지지.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그러면 이 포로들을 독일 본토로 옮기자 해서 이제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가 또 있어요. 이제 그 라벤스부르크 수용소로 이제 옮겨지고 근데 스자보도 SOE 소속이지만 여기에 또 다른 SOE 소속의 여성 요원이 또 있었거든요. 그 데니스 블로흐라고 하는 그 SOE 그 소속의 여성 요원이 또 있었어요. 이런 그 요원들하고 이제 탈출을 모의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안에서도 좀 나름대로 활동을 좀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독일군의 전세가 이제 너무 해색이 짙어지다 보니까 독일군 당국에서 이제 이들에 대한 이제 처리를 직접적으로 그 생각을 하게 되다가 1945년 1월경에 그 데니스 블로흐라고 하는 또 다른 여성 요원과 스자보 같이 이제 처형을 당하게 돼요. 처형을 당하고 독일군들이 이들을 아예 소각로에 넣어서 그냥 화장으로 걔네들이 소각 처리를 해버려요. 그 전에도 보면은 가스실에서 죽여가지고 불태워서 죽이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국 정부도 이제 전시에 활동했던 여러 그 요원들의 활동을 쭉 조사를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바이올렛 스자보의 활약이 이러이러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첫 번째 임무도 정찰을 아주 잘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임무를 이제 수행하러 가서 이제 죽은 거니까 수행하다가 이제 그 사실상 적지에서 목숨을 잃었고 전쟁 영웅이니까 이제 그 1946년 12월경에 이제 그 조지 십자 훈장을 추서하고 그리고 이제 묘지가 없잖아요. 묘지가 없다 보니까 람베스 사원이라고 하는 곳에 그 흉상을 만들어서 그 활약을 이제 기리는 그 영국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스자보 같은 경우는 실제 임무에 투입된 건 이제 2번이네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임무에서 이제 두 번이고 뭐 또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SOE라는 조직 자체가 그렇게 오래 존속된 기관이 아니고 그리고
아주 전시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고전은? 그러니까 아주 집약적으로 활약했던 스파이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아주 위험한 일, 뭐 적진에 직접적으로 침투해서 총을 들고 맞서는 거기다가 이제 여성의 몸으로 이제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길다 짧다의 의미, 뭐 어떤 많이 했다 적게 했다의 의미가 상관이 없이 그 조직에서 예. 그 어려운 일을 수행했다 그 업무를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것도 전쟁 기간에 예.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지요. 이게 SOE 영국 특수작전집행부. 네. 그래요.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눈 거로 할까요? 예.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